127페이지 삼각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128페이지고요. 자, 일반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잠깐 올릴게요. 시초선이라는 게 있어요. 시초선. 시초선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선이고요. 시초선은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선이에요. 여러분들 XY 좌표 있죠? XY 좌표 있으면 오른쪽의 X축이 바로 시초선에 해당이 돼요. 시초선에 해당이 되고, 이 시초선 기준으로 동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걸 동경이라고 하는데, 동경은 반직선으로 표시하시고, 표시해서 OP라고 하고, 그리고 시초선도 반직선 OX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밑줄 그어놨어요. 그래서 P 좌표가 여기 있다는 거죠. P 좌표가 있으면 이 시초선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시초선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비호를 붙여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5점이고요. 이게 X축 양의 방향이고, 이게 시초선이라 그랬죠. 30도만큼 위로 떨어져 있으면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시하시고, X축의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40도만큼 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용어 밑줄 그어놓고 잠깐 외우십시오. 됐죠? 그러면 2번 일반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각이란 이렇게 있어요. 시초선 기준으로 동경이 요 위치에 있으면 얘가 혹시 한 바퀴 돌고 여기에 가는 건지, 두 바퀴 돌고 여기 있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돌고 여기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시초선 기준으로 이 알파를 특수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알파는 0도에서 360도인 양의 각을 이 알파라고 해요. 여기를 알파를 음수로 표현하진 않는다. 그래서 양의 각이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플러스 n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면 마이너스 n이 돼요. 그래서 이 특수각 알파에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하면요, 일반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의 위치에 와 있는데 얘가 n이 뭔지는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이거를 보시면 이 420도라는 거예요. 42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요, 360도 곱하기 1에 60도만큼 간 거죠. 그러면 시초선 기준으로 한 바퀴 360도 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0도만큼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화를 한 거죠. 그리고 780도는요, 360도를 두 번 돌고요. 그럼 720도가 되죠. 거기다 60도만큼 간 거를 얘기해요. 둘 다 60도만큼 갔는데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얘는 두 바퀴 돌고 60도 위치에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60도인데요.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플러스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0도의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한 번, 그리고 두 번 여기까지 돌고요. 플러스 60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다 60도지만 이 바퀴수가 다르다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 돌고 나서 P 위치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의 위치는 같지만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요. 128페이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129페이지 잠깐 볼게요. 4분면이에요. 4분면. 자, 4분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사분면,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어요. 동경이 요 위치에 있어요. 그럼 2사분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타가 1사분면에 있으면요, 360도에는 일반화를 쓰고요. 0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거죠. 0에서 90도 사이. 2사분면요, 90에서 180도 사이. 3사분면은 180도에서 270도 사이. 4사분면은 270도에서 360도 사이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20도를 보면요. 360도 곱하기 1에 160이잖아요. 그래서 160은 어디예요? 여기가 90도고 180도니까 이사분면에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읽어보십시오. 자, 4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두 동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경이 예를 들어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죠. 일치할 때 조건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가 모두 5개 있어요. 이거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 외운다고 해서 외워질 것 같지도 않고 외웠다 하다도 까먹을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외운 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서 공식을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해서 외우는 방식으로 바꿔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외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동경이 알파, 베타가 있다. 알파가 베타보다 커요. 그래서 1번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적혀져 있는 그림이랑 제가 적은 그림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 멈춰 드릴 테니까 1번, 2번, 3번, 4번에 한해서 1번, 2번, 3번, 5번은 놔두고요. 1번, 2번, 3번, 4번에 XY축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지우세요. 화이트로. 자,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원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헷갈리게 풀이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도하는 과정에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알파, 베타를 45도 지역에 있었던 거를 30도 지역으로 다 바꾼 형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깐 화면 멈추고 화이트로 다 지워주십시오. 됐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설명할게요.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래서 원래 식은 여기가 알파가 베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헷갈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여기가 알파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치한다니까 베타도 있는 거죠.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기 때문에 이 시초점 기준으로 한 바퀴 돌고 알파가 여기까지 오고요. 베타는 이 시초점 기준으로 여기까지 베타가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알파랑 베타의 합이나 차를 구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볼게요. 여기가 알파인데 베타를 더하면 요 선이 되죠. 요 선이 되는데 이 선이 뭐예요? XY축에 해당되지 않고 어정쩡한 각도에 돼 있잖아요. 이거는 공식을 유도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X 이렇게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봐요. 알파에다가 베타를 빼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요. 0도가 되죠. 맞죠? 근데 거기다가 일반화를 해서 360도 n을 더해줘요. 그러면 일반각이 되죠. 유도가 됐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 책에서 알파 플러스 이번 책에서는 이 알파 베타가 45도 지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하면 뭐가 돼요? 여기 딱 지죠. 축에 걸리죠. 축에 걸리면 여기가 90도하고 360도 n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착각해서. 그때는 45도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고 20도나 30도나 5도일 때는 그 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45도 지역에다가 알파 베타를 놓으면 안 되고요. 30도 지역에다가 알파 베타를 놔야 돼요. 그래서 30도 지역에 알파 베타를 넣었는데 더했더니 XY축에 해당되는 거가 아니니 공식에 해당되는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알파에서 베타를 뺐더니 0도가 되고 360도 n을 일반화를 한 거죠. 40도일 때도 45도일 때도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똑같이 0도 나와요. 그래서 이 30도 모양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게 공식을 유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로 다 지운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잘 이해 못하셨으면 두 번째까지 더 설명드릴게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요.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고 긴 각도를 알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시초점 기준으로 여기까지 온 걸 알파고요. 여기 베타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요. 이렇게 이제 또 어정쩡한 각도가 돼요. 그래서 얘는 아니구나.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여기가 막꼭지각이죠. 그래서 여기가 돼요. 그래서 180 그리고 360도 n 에서 또 유도가 됐네요. 되게 쉽죠. 자, 3번 볼게요.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알파가 긴 거니까 여기 밑에네요. 여기가 알파. 여기까지가 알파예요. 그리고 짧은 거 여기가 베타 이렇게 돼요. 알파가 요 시초선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알파예요. 여기 이제 화이트가 없어져야 돼요. 지금 손대면 지저분해서 손 안 댈게요. 요 시초선 기준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요 중간에 여기 부분이 없어야 돼요. 됐죠? 그럼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했더니 0도가 되죠. 360도 N 되네요. 그러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이 정도 어정쩡한 각도가 되죠. 됐죠?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 만들어서 또 구했죠.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1, 2, 3번 필기를 하시고 요 부분 필기하시고 한번 1, 2, 3번 해보십시오. 됐죠? 이제 4번, 5번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4번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그래서 이렇게 Y축 대칭 30도인 거를 찾아요. 긴 거를 알파라고 했으니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예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어정쩡한 각도가 되죠. 그래서 아니네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180도가 되고 360도에는 더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5번은 알파 베타가 30도 위치에 해놨어요. 그래서 그림이 원래대로 잘 그려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y = x 대칭이라고 했죠. 5번이요. 그러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90도가 되죠. 그리고 360도n 하시면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어정쩡한 각도가 돼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나머지 4, 5번 필기를 하시고, 연장에다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그림을 그려서 이 식을 유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요것만 써놔요. 두 동경이 일치할 경우, 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 두 동경이 X축 대칭, 두 동경이 Y축 대칭, 그리고 동경이 Y = X 대칭, 요것만 5개를 써놓고, 그 사이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그림을 그려서 요 식을 유도를 해보세요. 5개를. 아시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한번 유도를 해보십시오. 130페이지 개념 익히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170번만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170번 문제 읽어보시면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의 동격으로 나타내는 일반각으로 불로 표시하시오. 근데 알파는 0에서 360도라는 거죠. 알파가 0에서 360도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0에서 360도란 말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0도를 포함하고 360도 사이다. 음수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잠깐 보시면요. 3번이 이제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80도가 마이너스 1000도가 돼요. 근데 이 알파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280도가 마이너스 360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80도를 더해주고 플러스 80도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마이너스 360도를 만들고 걔가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80이 이렇게 가서 위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4번 역시도 이런 식으로 여기가 플러스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화면 멈추고 130페이지 개념 익히기 풀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131페이지 필수예제 01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지금 필수예제 02번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면 0에서 90도 사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서술형에서 표시하시면 안 돼요.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면 0에서 90도가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일단 과정이라 생각하고 썼고요. 서술형에서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0에서 90도 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를 해요. 일반화. 그러면 360도에는 요 세타는 말고요. 양쪽에 이렇게 더해줘요. 그래서 일반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분의 세타를 구하라고 하니 이거를 3분의 1을 곱해줘요. 여기는
120도 n이 되고 3분의 세타 120도 n이죠. n. 여기 틀렸습니다. x가 됐네요. 자, 120도 n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n을 제로서부터 대입을 한다 그랬죠? 아스토릭 표시하시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로서부터 대입을 해야 돼요. 제로 대입하면 0도에서 30도 사이 1사분면이다. 1 대입하면 120도에서 150 사이 2사분면이다. 2 대입하면 240에서 270 3사분면이다. 3 대입했더니 360에서 360도 플러스 30이니까 1사분면이다. 아, 1, 2, 3, 1, 2, 3이 반복되는 것 보다.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 답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03번. 아까 5가지 유도한 거 그 문제예요.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까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해볼게요. 세타랑 5세타랑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래서 크기가 큰 각도를 알파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알파, 베타로 놓는다. 동공이 일치한다고 하니 여기 알파,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 베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봤자 어정쩡 각도가 되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도고 일반화 360도 n. 그래서 알파에다 5세타, 베타에다 세타에서 4세타는 360도 n이고 세타는 90도 n 이렇게 구해낸 거죠. 그리고 뭐부터 대입한다 그랬어요? 0서부터 대입한다 그랬죠. 0 대입하니 세타는 0도. 근데 등호 없죠? 1 대입했더니 세타는 90도. 맞네요. 2 대입했더니 180도. 맞네요. 3 대입했더니 270도. 맞네요. 4 대입했더니 360도죠? 등호가 없죠? 안 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건 90도, 180도, 120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133페이지 호도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호도법이란 이런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이게 반지름이 R이에요. R. 그리고 그 R의 길이랑 같은 이 호의 길이 여기 요 길이랑 같은 호의 길이에 해당되는 여기가 R이에요. 그래서 얘가 RR일 때 그때 요 각도 있잖아요. 이걸 1라디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1라디안 단위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호도법이에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뭐 30도, 40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거를 60분법이라고 하고요. 그 도 대신에 라디안으로 표시하는 게 바로 호도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온도를 할 때 섭씨랑 화씨로 나누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도를 표시할 때 60분법이랑 호도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반지름이가 R인 원이 있어요. 길이가 R인 호의 AB를 정한대요. 이게 반지름이 R이면 그 호의 길이랑 이 반지름 R의 길이랑 같은 호를 정해요. 그게 호가 호 AB예요. 그때 A, O, B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 단위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호도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잠깐 필기해 놓으시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60분법이랑 호도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동안 60분법을 사용했고 이 시간 이후로는 호도법 위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60분법이랑 호도법을 환산하는 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유도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 하지 마시고 파이는 180도다. 이게 환산식이에요. 그래서 파이는 파이 곱하기 1라디안인데 1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생략된 형태가 된 거고요. 도는 생략이 안 돼요. 그래서 파이는 180도라고 하면 파이 곱하기 1라디안이 생략되어 있어서 생략된 거를 드러낸 거고요. 그리고 180도는 도는 생략하지 못하니까 180 곱하기 1도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러면 1라디안은 어떻게 해요? 파이를 넘기면 파이의 180도가 되는 거죠. 이 식 가지고 라디안을 도로 환산하고 요 식 가지고 도를 라디안으로 환산해요.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고요. 1도는요. 180을 던지면 되죠. 180분의 파이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180분의 파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방법을 꼭 아셔야 되고, 외워야 하는 거는 요거를 외우시면 돼요. 요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유도를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0도라는 거를 라디안으로 환산을 하자는 거죠. 30도라는 거는 30도 곱하기 1도고요. 파이는 180도니까 180 곱하기 1도니까 1도는 뭐가 돼요? 180분의 파이죠. 그래서 1도 대신에 180분의 파이를 집어넣고 약분하면 6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30도는 6분의 파이다. 이렇게 환산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잖아요. 그래서 특수각은 조금 환산한다기보다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요거 기준으로 하는 거죠. 파이는 180도다. 그러면 그의 절반은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의 3분의 1이 30도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3분의 얘가 2나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되죠. 그리고 45도가 4분의 파이예요. 근데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 30도일 때는 반대로 6자를 쓰고요. 그리고 6일 때는 반대로 3자를 쓰고요. 45도는 4자를 쓰자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30도는 반대로 6분의 파이, 60도는 반대로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0.1초 만에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80도를 2배 하면 360도는 2파이, 이것도 알고 있으시면 되고, 270도는 2분의 3파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시면 안 돼요. 0.1초 만에 나올 수 있도록 외우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요. 되셨죠? 필기도 하셔요. 됐습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부채꼴은요,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요 세타를 알 때, 세타를 안다는 거는 이게 뭐 x도, 도를 알 때예요. 그러면 파이 r 제곱에 360도분의 요 각도 표시해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했고요. 이 세타를 모를 때는 s는 2분의 1에 rl 이렇게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고 얘도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에요. 다만 차이가 나는 게 고등학교 때 요게 생겨요. L은 r세타다. 이 호의 길이는 r세타다. 요것만 달라지고요. 요거는 외웠어요. 그리고 L은 r세타를 여기다 L을 대입하면 2분의 1의 r제곱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세타는요. 각도가 아니라요. 호도법인 라디안이라는 거죠. 각도가 아니라 호도법인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도를 알 때, 각도를 모를 때. 근데 각도를 알면 이제 여기도 각도를 알고도 이 공식을 써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럼 예를 잠깐 들어 드릴게요. 자, 예입니다. 자, 반지름이 5cm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만약에 문제를 바꿨어요. 60도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요. 이 도로 나왔죠. 그러면 L은 R세타라고 해서 5 곱하기 6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세타는 호도법의 라디안이라니까요. 그래서 60도라고 문제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3분의 파이라고 바꿔서 5 곱하기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S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이거나 R제곱 세타거나 2분의 1의 RL 공식을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L도요, R세타라고 해서 60도라고 해서 5 곱하기 60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5 곱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R이 5잖아요. R이랑 이거랑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개념 익히기 여러분도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호도법이랑 60부법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보십시오. 됐어요. 필수예제 04번 설명드릴게요. 좀 어렵지는 않고요. 자, 75도는 12분의 5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75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파이는 180도다. 그럼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이렇게 되고요. 파이는 180도다.
파이 곱하기 1라디안은 180도니까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고, 파이는 180도다. 180도는 파이 180 곱하기 1도고 1도는 180분의 파이다. 그랬어요. 75도는 75 곱하기 1도죠. 그래서 이 공식을 써서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요. 그래서 12분의 5파이다. 이런 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를 이쪽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고요. 15분의 파이는 어떻게 해요? 15분의 파이는 1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니까 1라디안 자리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15도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필수예제 공사 한번 풀어보세요. 됐죠? 필수예제 05번 설명할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각을 동경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일반 각은 뭐야 360도 n이잖아요. 그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파이 n이에요. 자, 이게 360도 n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호도법으로 일반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니까 2파이 2n파이라고 나타내고요. 그리고 30도는 300도는 이렇게 3분의 5파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06번도 여러분들 해보시고 필수예제 07번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너비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둘레의 길이가 8이다. 그래서 2R 더하기 L은 8이다. L은 8-2R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2분의 1 RL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L 대신에 8-2R을 해서 요거를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해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R이 2일 때 최대가 4죠. 그래서 최대 넓이는 4고 그때의 중심각 R이 2니까 어떻게 해요? 중심각은요. R을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L이 4죠. 근데 중심각은 L은 R세타잖아요. L은 R세타.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L은 R세타죠. 그러면 아까 R이 뭐라고 그랬어요? R이 2 있다고 했죠? 2고 세타고 2를 대입하면 여기가 4죠. 그래서 세타가 2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세타가 2가 나온다. 구했고요. 그래서 그냥 2라 쓰면 되고요. 근데 이 2는요,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2라디안이라는 사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